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4대주의 할 때 그 4대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경회루입니다. 경복궁이 있는 그 아름다운 건물 경회루입니다. 제목은 주상 앞에서 중국 사신들은 밤늦도록 기생과 희롱하였다. 웃기죠? 조선의 임금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기생들과 놀아났다고 합니다. 1537년 음력 3월 14일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것도 한밤에요. 이씨 왕실 족보 왜곡과 1537년 경회루에서 벌어진 막장 4대 대참사 이야기입니다. 서기 1468년 주원장이 명태주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고려 공민왕 또한 원나라를 버리고 명나라에 입주를 합니다. 조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때 이미 권력은 권지국사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이성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명나라가 고려 왕실에 충문을 내립니다. 명산대천에 가서 이 충문을 읽으면서 제사를 올리라고 명을 합니다. 그 충문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고려 신하 이인임의 후손 이모가 나쁜 짓을 함으로 이를 상제에 고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모는 전주이씨 바로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이인임은 본관의 성주 사람인데 이성계의 친원파 수장이고 정적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2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조선 정부는 이를 고치기 위해서 눈물겨운 투쟁을 벌입니다. 이를 이 종가의 계보를 고치는 작업, 종계변무라고 합니다. 봉건 왕조의 뿌리를 뒤집어 놓은 이 황당무계한 족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그 어떤 가련한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나중에 훗날 한 100년이 지나서 중종 때인 서기 1537년 봄날 늦은 밤 경복궁 경회루에서 벌어진 치욕의 4대 대참사 이야기입니다. 개국 2년째인 1394년 4월 25일 흠차내사, 황제가 보낸 사신 내사라는 직책을 가진 명나라 내시 황영기가 조선을 찾습니다. 황영기는 조선 출신 내시였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명나라에서 보낸 사신 가운데에는 내시들이 많았고 그 내시들은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방에 있는 제후국의 내시들을 많이 써먹은 거죠. 그때 이 조선이 황영기가 가져온 충문을 보고 이성계가 자기가 정적 아들이라고 명나라 기록에 적혀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충문을 명산대천에 두루 읽으면서 스스로를 저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저주가 상제가 들어주지 않고 이뤄주지 않으면 정토군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협박까지도 이 충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늘과 황실이 연합해서 조선 왕실을 멸망시키겠다는 저주의 충문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까지 명예사신으로 보내면서 이 아랫사람을 슬프고 긍휼히 여겨서 족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뒤로 명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줄 알고 있었죠. 조선 정부는. 그런데 세월이 한 10년 흘러서 이방원이 3대 국왕 왕위에 오른 직후인 1402년 명나라로 보냈던 사신이 돌아왔는데 이 사신이 하는 말이 이씨 왕실이 여전히 이인임의 후손으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기겁을 했죠. 태종은 이듬해 11월 명황실에 문서를 다시 올립니다. 한 번 더 수정을 요청을 하죠. 1403년 11월 15일에 사신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명나라는 그때 당시 황제가 영락제였는데 이 영락제가 조선 측 요구를 수용했다는 문서를 보내옵니다. 기뻤죠. 황제가 구두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 일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고 조선 정부는 마음을 놓습니다. 114년 뒤 1518년에 중종 때 또 사신들이 갔습니다. 그 사신들이 대명회전이라는 명나라 법전을 구입해 왔습니다. 1518년 4월 달에요.
이 대명회전은 굉장히 방대한 법전입니다. 심지어 각 조공국가의 조공 품목까지도 일일이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국의 조공을 규정을 봤더니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이 이인임과 이성계 부자가 왕씨 왕 4명을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적의 아들로 둔갑한 것도 억울한데 그 정적과 손잡고 옛 왕조의 왕을 4씩이나 죽인 살인범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통분한 조선 정부는 이후 줄기차게 기록 수정을 요구했죠. 그런데 명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뒤 어느 봄날 밤, 이 천자국에서 막장 사신들이 경복궁 궁궐에 들이닥친 겁니다. (1536년 12월 1일입니다) 평안관찰사 이귀령이 명나라 한림원 수찬이라는 벼슬을 가진 공용경이라는 사람과 호과 급사중이라는 벼슬을 가진 오희명이라는 사람이 황실의 태자가 탄생을 기념한 조서를 들고 조선을 찾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도 아니고 조선 출신의 환관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들어먹힐 문신이었습니다. 족보수정이라는 왕실 최우선 외교 목적을 달성할 좋은 기회였죠. 100년이 넘은 세월 만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중종은 즉시 이 사신들을 접견할 때 입을 복식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접견 준비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537년 봄 압록강을 건넌 사신들이 평양에 도착합니다. 이상한 조짐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공식 의례를 행하기 전에 저 사신과 왕이 만나서 공식 의례를 행하기 전에 정사 공용경이 사람을 보내서 사신이 가져온 황제의 칙서를 향해서 중종에게 허리를 굽히는 국궁이라는 의례 대신에 5배 3고두례를 행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5배 5번 절하고 3고두례 마지막 절을 할 때는 3번 고개를 숙이라는 그런 예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칙서가 황제가 보낸 것이니 황제나 다름없고 명나라 황제에게 전통적으로 행하는 바로 그 5배 3고두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명회전에 실려있는 예법이고 천하가 다 거행하는 예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망설이던 중종은 닷새 뒤에 이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해서 3월 10일 서대문 밖의 모화관에서 왕세자와 문무백관 그리고 유생들을 거느리고 중종이 공용경과 오희명을 맞이하면서 5번 절하고 3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국 이래 처음 행한 예법이었습니다. 5배 3고두례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공식 예법이 됐죠. 그런데 이 사신들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조정에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당도할 때까지 그 여정 동안 여인이 시중 드는 일을 금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 뇌물을 막 받고 이랬던 사신들과는 달리 보기 드물게 청렴한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이 예법은 강화가 됐지만 인물들은 굉장히 청렴해 보였습니다. (3월 14일) 오후 1시 공용경과 오희명이 경복궁에 입궐합니다. 그리고 경회로 남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복궁에 놀러가는 사람 가보면 경회로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시원하게. 근데 그 옛날 이 경회로는 사방으로 담이 둘러쳐 있었습니다. 은밀한 공간이었죠. 왕이 노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시로 연회가 열리곤 했죠. 가볍게 사신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중종이. 그리고 사신에게 본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꺼냅니다. 대명회전 편찬을 맡은 대인께서 오시니 이 한 나라의 원통함을 씻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한림원 수찬인 정사 공용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새로 편찬될 대명회전을 보시면 알게 될 것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거듭 이인임은 전주이씨 왕실과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공용경이 같은 내용을 문서로 써서 내 부사인 오희명에게도 주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확정이 된 겁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본론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알고 봤더니 청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중종이 이제 기분 좋게 제안을 합니다. 후원, 정원을 산책하자고요. 그랬더니 공윤경이 한다는 말이 느닷없이 그러면 걷기에 불편하니까 관복 대신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거죠. 중종이 움찔합니다. 그런데 중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인들은 그러하시라. 나는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자기들도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지금 대의례복을 그대로 입어야겠죠. 그랬더니 두 사신이 막 천막으로 들어가더니 진짜 의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쫙 나타난 겁니다. 골룡포를 입은 중종과 평복을 입은 명나라 사신들이 경효루 2층에서 주연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 사신들이 저 백악산은 공극산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왕산은 피룬산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제안을 하더니 이를 붓으로 큰 글씨로 써줍니다. 그리고 중종과 함께 후원 나들이를 갔습니다. 나들이를 하는 동안에 이 명나라 사신들은 꽃을 꺾어서 중종이 익성관에 꽂으라고 합니다. 근데 익성관에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만 꽂으려고 하니까 중종에게 2개를 꽂으라고 빡빡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멍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렇게 옆에 있는 관자까지 삐겨나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졌죠. 이 불편한 예복을 입고 꽃을 이상하게 꽂은 임금이 정원을 걸어갑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임금을 끌고 정원 안을 두루 걸음으로 골룡포가 풀리슬에 질질 끌리게 되고 울퉁불퉁한 구름과 골짜기에서 임금이 비틀거렸다. 이를 본 신하들은 그 무례함에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라고요. 황제가 제후를 만났더라도 하지 않았을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제후에게 그를 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불꽃놀이를 관람합니다. 아름답겠죠. 경회로 위로 하늘 위로 불꽃들이 빵빵 터지고 불꽃 그림자가 물 위에 나부끼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사신들은 잔을 이렇게 한 잔씩 돌리려는 중종을 딱 막습니다. 대신에 큰 잔에 가득 술을 부어서 나눠 마시자고 제안을 합니다. 점점 술이 올라갑니다. 그 해산물이 안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윤경이 이게 재료는 좋은데 조리를 잘 못해서 입에 맞지 않는다고 타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궁궐에 찾아온 다른 나라 사신인지 주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패가 끝이 없었습니다. 술이 다 돌고 공윤경이 이번에는 자기가 큰 글자를 써서 휘호 같은 거죠. 써서 이 조정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내가 글씨를 쓸 터이니 젊은 기녀 둘에게 촛불을 들게 하고 또 다른 젊은 기녀 넷은 춤을 추게 하라. 기녀들이 춤을 췄습니다. 공윤경이 이 춤추는 장면을 보더니 선학, 신선의 학이로다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더니 붓을 들고 써야 할 책상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기녀 머리에 꽂힌 꽃을 글을 쓰는데 거슬린다면서 빼버리고 얼굴을 기녀에게 들이밉니다. 그리고 이 큰 붓에 먹물을 적시더니 그 기녀를 향해 확 뿌려버립니다. 여자는 얼굴과 옷에 온통 먹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한참 동안 글씨를 쓰지도 않고 허공에 붓을 놀리면서 농담을 해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대사원 권예라는 사람이 승지를 거쳐서 중종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사대는 성의 있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소행은 미치광이 집과 같나이다. 모두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종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상 족보를 바꿔야 하는 의무가 아니었다면 큰 사달이 났을 텐데 중종은 저들이 술을 권하지 않으면 나 또한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 하면서 참습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 조선 국왕 중종과 관료들은 이 명나라 사신이 펼치는 음주 서예 시호를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게 1537년 음력 3월 14일 중종실록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그날 밤 경회로의 풍경입니다. 사흘 뒤 두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국왕 중종이 지금의 태평로에 있는 태평관까지 가서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중종이 다시 한번 종계 변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담은, 그리고 종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소상하게 적어놓은 보고서를 이들 손에 쥐어주고 이들을 환송을 합니다. 자, 화끈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선국 소원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향응 접대 그리고 갖은 뇌물을 받은 이들이 돌아가고도 종계 변무는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자그마치 52년 뒤인 1589년 선조 때에야 명나라에서 대전회통 개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탄보를 만들 때가 있는데 그게 1589년이었던 겁니다. 그 개수 작업에서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라는 잘못된 기록이 수정이 되고, 따라서 이 부자가 왕시성을 가진 왕넷을 죽였다는 내용 또한 삭제가 됐죠. 조선 전기 내내 조선 왕실 속을 닳게 만들었던 종계 변무를 완성시킨 관료 19명은 광국공신, 나라를 빛낸 공신에 책봉이 됐습니다. 1589년에. 그리고 3년 뒤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백성이 중국을 향해 달아난 선조에게 분노하며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아주 훗날 흥선대원군이 궁궐을 중건할 때까지 오래도록 경회로 또한 돌기둥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많은 봄날들이 갔습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